예, 색깔이 혼합돼 있는 통합 넥타이를 메고 취임 선서를 한 이재명 대통령 얘기와 오늘 사랑지에서 오찬을 함께한 야당 대표 얘기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잠시만요. 지금 이 시각 여의도로 잠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와는 일단 별개로 오후 4시부터 김영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의 선대위 해단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김문수 후보도 참석해서 간단한 메시지를 내는 것 같은데요. 잠깐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김영태 비대위원장. 견제 세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대중정당으로 미래를 말하는 합리적 보수로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로 보여주신 다수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내년 지방선거, 다음 총선에서도 같은 성적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해단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너진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출정식입니다. 우리가 졌다고 진실이 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쓰러졌다고 희망이 꺼진 것도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들겠습니다.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분골쇄신하겠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얘기고 이제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의 얘기도 있을 텐데 뭐 해단식이야 사실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뭐 비교적 간단하게 뭐 조촐하게 치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윤석 대변인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선서와 여러 메시지를 만나 볼 텐데 보통 선거에서 지고 나면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고 보통의 그림이라면 뭐 비대위원장 혹은 원내대표 여러 선대위원장 중 누군가는 뭐 후보든 마찬가지고 그 국민들께 사과를 하면서 본인이 맡고 있던 자리에서 물러난다라는 통상적인 메시지들이 의당 따라오기 마련인데 오늘 국민의힘 분위기는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오늘이 다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예.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애초에 저희가 그 후보 교체하려고 했던 과정에서도 예.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죠. 어쨌든 몇몇 분들 지도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왜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냐는 예. 지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예. 내일 저희 의총이 예정이 돼 있고 그 오전에 있을 의총에서 또 뭐 책임 있는 분이 뭐 거취 표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오늘 해단식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지켜본다는 게 결국은 뭐 의원총회에서 어떤 경론들이 오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제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봤을 때 국민의힘도 뭐 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처럼 환골탈태 혹은 혁신, 뼈를 깎는 노력, 다시 한번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만약에 내일도 뭐 별다른 책임지는 자세 혹은 뭐 지도부의 얘기가 없다면 앞으로 또 여러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예, 만약에 내일까지도 별 변화가 없다면 예. 아마 당원들부터 뭔가 거취 표명하라는 압박을 하게 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 말씀처럼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당이 다른 선거도 아니고 대선을 졌는데 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는 모습으로는 그 모습으로는 저희가 뭐 변화한다거나 앞으로 국민들께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으로의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내일 의총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당의 지도 체제라든지 적어도 원내 지도부에는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내일 의총에서 뭐 새로운 원내대표를 언제 뽑는다든지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의총장에서 의원들의 어떤 진솔한 토론을 통해서 예. 당의 방향을 정하고 그 과정에서 지도부에 대한 어떤 진퇴라든지 이런 것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비대위원장 이후에 양양자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의 짧은 뭐 소회나 선대위 해당식에서의 이제 목소리를 좀 듣고 있고 제가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면 바로 현장에 마이크를 넘길 텐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사실 오늘 오전부터 나왔던 얘기 중에 여러 특히 뭐 한동훈 전 대표 쪽이나 당의 혁신과 새술은 새 부대에 빨리 담아야 한다는 얘기 쪽은
전당대회 얘기. 지금 기존의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그 전당대회보다 먼저 선결 조건이 이제 선대위의 핵심 인사들의 뭐 거취 여부 이런 것도 좀 결론이 나야 될 텐데 지금 분위기가 전당대회 쪽으로 흘러간다 안 간다. 이것 또한 이제 앞으로 전선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바로 할지 아니면 비대위 체제를 어느 정도 유지한 이후에 전당대회를 할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원내의 생각을 좀 모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론의 추이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2017년도에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이 걸어왔던 길을 한번 반추해서 같은 길을 가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그 의원들 전부 다가 사실은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선에서 상당 큰 표 차이를 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 모두 다 잘못했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한 그 당내에 있는 작든 크든 리더급들은 전부 다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구의 책임 물론 책임의 원인 내지 크기는 다 다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백서에 담을 문제고 일단 정치인이라 그러면 일단 다 우리들 책임이다라는 자세가 필요하고 당 내부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게 책임의 원인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식의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받게 되고 서로 간에 또 이게 책임 공방을 하다 보면 그럼 이제 이게 분란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그 2017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인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 뭐 발언의 수위 조절이나 아니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런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수렴해 가지 않겠는가. 물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훨씬 더 당에는 좋다. 그리고 책임 추궁을 또 이렇게 대외적으로 하는 부분도 좋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다 경험칙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조금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의 방법을 두고 이제 의견차가 오늘부터 불거진 것 같고 지금 주호영 선대위원장이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여당 소속이 된 이제 강선필 부위원장님. 이게 상대가 봤을 때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40%가 넘는 득표를 한 게 뭐 여러 가지 해석들 이게 물론 뭐 반 이재명 전선이 그만큼 공고했다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다시 내린다면 이제 분위기가 만약에 졌지만 잘 싸웠더러 흘러갔을 경우 또 한 번 더 국민의힘의 체질 개선을 놓치지 않냐 뭐 이런 지적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고 또 우려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에게 41%라는 득표율을 안겨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잘해서 저는 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 잘한 것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에서 끝까지 버텨내서 후보가 됐다는 거. 이거 말고는 저는 잘한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1%라는 지지율을 젖잘싸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 이것은 오히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당을 개혁하고 혁신해라. 저는 그런 시그널로 상대적인 입장에서 바라봤고 고민하고 애매할 때는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보통의 정치 문법으로 따지면은 선거에서 패배하면 지도부가 사퇴합니다. 근데 원내대표 한 명 남아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고 그 비대위원장이 다가올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로서만 하는 것이고 보통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선택을 받는 건데 또 거기에 김문수 후보가 또 출마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새스러운 세부대에 닿는다는 그런 모습 정도는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 지금은 조경태 공동선대위원장 얘기를 했고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와의 이른바 단일화 파동 와중에 뭐 나중에야 이제 보수 결집도 있었고 이른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각 후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한동훈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 혹은 뭐 손학규 전 대표까지 해서 너도 나도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조율과 원팀이 되기까지는 뭐 여러 지난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잠시 뒤에 또 만나보겠지만 장현주 변호사님, 김문수 후보가 오늘 뭐 김재현 실장의 SNS를 통해서라도 턱걸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건재 혹은 나는 이제 대선 후보가 끝났지만 뭐 그 이후에 여정도 남아있다는 취지로도 좀 그 사진이 읽혔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일단 지금 낙선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관련해서 대선 패배가 누구에게 책임이 더 많으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 와중에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 이번 선거의 낙선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여정을 그만두겠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후에 벌어질 보수 진영의 재편 과정이라든지 또는 당권 다툼에서의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길게 봐서는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또 본인의 어떤 역할을 또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지점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가장 본질적으로 큰 전제가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어떻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지가 먼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지금 뭐 비대위로 가던 뭐 전당대회를 하던 이런 뭐 형식적인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새롭게 달라지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이 좀 신속하게 나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선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었고요. 뭐 저희가 쭉 다 들어볼 수는 없고 핵심 내용만 좀 듣기 위해서 바로 저희가 원래 준비한 주제로 짚어보다가 김문수 후보가 연단에 서면 바로 현장을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